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리오데자네이루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약 90년 전부터 이곳을 찾은 한국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려 합니다. 일제 식민지와 이곳을 찾아 만국의 서름을 달랬던 마도로스 홍은봉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곳을 찾은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 조국을 떠나 이곳에 자리 잡은 농업이민 선배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생각해보면 브라질은 우리나라와는 지구 반대쪽에 머나먼 나라이지만 하나둘 들여다보면 가까운 나라임을 현지에서 더욱 느낍니다. 특히 리우데자네이루에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앞선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리우시 코르코바도 산 정상에 세계 최대 예수상과 삼바시 극장에서 삼바춤을 감상하고 리우시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슈가로프 바위산과 코파카바나 비치를 그냥 지나칠 수 없기에 길을 나섭니다. 먼저 슈가로프 바위산에 올라가려는 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 케이블카에 오릅니다. 먼저 우루카 바위 언덕에서 환승한 뒤 슈가로프 정상에 도착합니다. 도중에 밧줄에 의지한 채 바위산에 도전하는 크라이머에게 눈길이 갑니다. 멀리 보이는 깎아지른 듯한 코르코바도 정상의 예수상과 항구 도시가 어울리는 광경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이어 다시 슈가로프 정상에서 내려와 우루카 공원 숲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해안가의 부촌과 산원독을 따라 올라가는 빈촌은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출렁이는 대서양에 면한 반달 모양의 세계적인 명소인 코파카바나 비치로 가기 위해 고층 건물들이 늘어선 사이로 사람들이 부산이 왕래하는 해안도로로 나왔습니다.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 남녀 모두 비키니 차림으로 평화롭고 자유롭게 일광욕과 물놀이 등으로 휴식을 즐기는 모습은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모자, 의상, 식음료 등을 팔기 위해 푹푹 빠지는 모래밭을 쉼없이 오가며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장사꾼의 간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멀리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무심하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곳은 아름다운 절경을 배경으로 영화 007과 와일드 오키드 등 많은 영화 촬영이 있던 코스로 찾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코코넛 한 통을 사들고 비치 파라솔과 의자도 렌트하여 대양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빠져듭니다. 이렇듯 항구를 드나들며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을 보며 이곳에 오기 전에 탐독한 경섬 엘리트의 만국 유람기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괴이한 항구로 떠나는 엽기행 남미 리우항 이야기가 실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 글은 약 90여 년 전인 1935년에 간행된 삼천리라는 잡지에 실린 마도로스 홍은봉이 쓴 항해 여행기로 프랑스 마르세유 항과 함께 실린 글입니다. 그는 조선 사람으로 아직 조선 삼경도 모르는 내가 행복인지 불행인지 마도로스가 된 이후로 세계 3대 경치 가운데 첫 번째로 불리는 리우항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리우도 표면만 훑어보면 미항이지만 한 걸음 들어서면 살인병자, 불량한 매춘부가 가득 찬 악마의 도시 등이라고 썼습니다.
이 글은 흔치 않은 1920년 30년대 남미 기행문으로 일제 식민지화 당시 마도로스로 암울했던 고국을 떠나 정처 없이 세계를 떠돌던 홍은봉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가도 독립운동가도 아니었지만 기지 넘치는 뱃사람으로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려는 듯 늘 자유분방하고 매춘이 넘쳐나는 항구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제 식민지와 조선인이었지만 일찍이 세상의 흐름을 읽었던 세계인으로 당시 유행하던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그가 남긴 글을 90여 년이 지난 지금 시공간을 넘어 리우 바닷가에서 만났던 일은 감회로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식민지하의 마도로스와는 달리 요즘 파독광부나 간호사 못지않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마도로스의 재평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옛날 나 자신도 가난한 어린 시절 망망대를 헤쳐나가는 마도로스가 되어 세계를 일주하면서 보다 넓은 세계를 알고 싶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러한 마도로스 홍은봉에 이어 강원도 홍천 출신인 전설적이고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도 1909년 오픈한 시립극장에서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도 불구하고 1940년 리우데자네이루 공연을 시작으로 중남미 공연에 나섭니다. 당시의 언론들은 대호평 속에 공연이 이루어졌다며 청중들은 동양 무드의 신비에 도취되어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오래전에 구입했던 브라질의 한국 이민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1905년부터 멕시코에서 시작한 중남미 이민사와 그들의 생활상 등을 담은 내용 등도 관심을 가질만 했지만 여기서 새롭게 흥미를 갖게 된 것은 1962년 12월부터 기록한 의사 남편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백옥빈 여사의 잔잔히 써내려간 브라질 농업 이민 일기였습니다. 1962년 12월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이민선 치차 랭카호에 몸을 실은 17세대 103명이 일본, 홍콩, 싱가포르, 남아공 등 10여 개국을 통과하여 52일 만인 1963년 2월 12일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하는 등의 얘기를 담고 있어 당시 이민자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백여사의 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의사 남편이 무엇하러 금원대까지 가느냐 또는 한국이 싫으냐 등 비웃었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좁은 땅덩이에서 헐뜯고 우물한 개구리로 복작되는 것보다 더 넓은 땅에서 마음껏 배우고 실력 발휘해보고 싶은 마음, 자식도 잘 키우고 한국의 이름도 알리고 싶고 고국을 떠나고 보니 우리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새삼 민족의식이 강해지고 애국심이 솟아오릅니다라는 글이 아직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도착한 브라질 농업이민 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 많은 이민자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모이는 등 성격이 달라지는 일은 어쩔 수 없었던 현실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는 브라질 속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복을 주제로 삼바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등 2, 3차 이민 세대들은 주류 사이에 떳떳하게 편입하는 등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듯 마도로스 홍은봉과 백옥빈 여사가 남긴 글은 비록 작을지는 몰라도 주변과 후세에 두루 알려져야 할 위대한 그림을 실감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생각해보면 브라질은 지리적으로 아주 멀고 먼 나라이지만 우리와는 깊은 인연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임을 피부로 느낍니다. 중남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약 10만 명 중 5만여 명이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간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현실에서 온 것으로 봅니다.
귀국길에 오르며 그곳에 정착하여 사시는 우리 동포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